안녕하세요.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 김지선입니다. 이노베이트 온라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인 기계학습 전문 지식 없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로 추천 기능 구현하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총 30분간 진행할 것이고 퍼스널라이즈를 처음 접하시는 개발자분들께 애플리케이션의 개인화 추천을 손쉽게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션은 크게 3가지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개인화 추천의 개념과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의 개념, 구성 방법, 주요 기능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론으로 소개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별 상품 추천을 직접 데모를 통해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활용한 비즈니스 구성 사례와 도입 시 고려사항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먼저 개인화 추천입니다. 오늘날 소비자가 접하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고객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으며 PC에서 모바일로 디바이스가 작아지며 맞춤형 추천은 중요한 것을 넘어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개인화 추천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객의 관심사에 맞게 정보를 맞춤형으로 큐레이팅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 날씨를 확인하러 접속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좋아하실 만한 음악과 영상들을 맞춤형 순위로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화 추천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은 컨텐츠 기반 필터링, 협업 필터링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서 유사한 아이템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전통적인 형태로 아이템의 유사성에 의해 섹터를 나누는 기법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고객 집단을 총 3가지 그룹, 실속파, 럭셔리파 등으로 나누어서 마케팅을 다르게 하는 기법들도 컨텐츠 기반 필터링을 활용한 전통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 또는 아이템에 기반한 추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협업 필터링은 보다 초개인화 추천에 적합한 형태인데 예를 들어 A 고객은 주황색 아이템을 좋아하고 자주 구매하였습니다. B 고객은 파랑색 아이템을 자주 구매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이벤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서 궁극적으로 A 고객에게는 주황색 아이템의 노출을 증가시켜 판매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초개인화 추천의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개인화 서비스와 달리 초개인화는 모든 고객을 각기 다른 개인으로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맥락과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초개인화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웹 대시보드, AI 음성인식 기술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화 추천의 개념에 대해 인식하고 나면 많은 분들께서 개인화 추천이 우리 비즈니스,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화 추천이 더 이상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많은 소비자가 개인화 추천의 기능을 표준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동영상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구 전반에서 개인화 추천이 실제로 매출 향상과 상관성이 높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 페이지 뷰의 한 30% 정도가 추천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닷컴이 지속적으로 추천에 투자를 해오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화 추천의 장점은 알고 또 필요로 하지만 좋은 성능의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실제 비즈니스에 도입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추천의 경우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 때 예측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신규 상품, 신규 사용자의 경우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극복한 적절한 기술과 머신러닝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 고용 역시 쉽지 않죠. 추천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은 수년 동안 개인화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 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구축하여 상당한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출시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는 현재 이커머스, 영상 컨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도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추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리즘 자체는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는 사전 구성 레시피, 빌트인 레시피를 활용해서 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 자바 등 풍부한 SDK를 지원하며 API 기반의 추천 결과 생성 및 활용을 통해 기존의 웹, 앱,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에 쉽게 통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는 고객의 모든 데이터는 비공개로 안전하게 암호화됩니다. 데이터는 아마존닷컴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며 주요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인터랙션, 아이템, 유저의 데이터를 적절한 형식과 스키마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면 맞춤형 개인화 모델을 학습할 레시피를 선택합니다. 추천의 목적에 따라 여러 상품을 추천해주는 순위 레시피를 선택할 수도, 카탈로그를 구성하도록 유사 제품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비공개 API를 통해 학습한 모델을 배포, 유저에게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퍼스널라이즈의 장점은 이 모든 단계를 클릭만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총 3가지 종류의 입력 데이터셋을 AWS에서 제시한 적절한 형식과 스키마에 맞추어 S3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인터랙션 데이터는 이벤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클릭, 구매, 시청하는 항목들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98번 사용자가 474번 상품을 98년 1월 7일에 구매했다 등과 같은 기록의 모음들을 인터랙션 데이터셋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터랙션 데이터셋은 개인화 모델링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셋으로 꼭 필요한 유일한 데이터셋입니다. 나머지 아이템과 유저에 대한 데이터는 추가적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아이템 데이터에는 가격대, 카테고리 정보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한 특징들이 포함됩니다. 아이템 카탈로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실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상품 추천과 같이 이전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콜드 스타트 문제에서
아이템 데이터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항목에 안경과 같은 제품명, 영화 시놉시스와 같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가 자주 포함이 되는데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는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해서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유저 데이터에는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접속 환경, 성별, 나이 등의 데이터입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학습을 위해서는 최소 규모의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호작용, 인터랙션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소 1000건 이상의 유니크한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 입력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이 첫 번째 단계만 잘하셔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실 준비가 절반 이상 완료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추천 알고리즘 선택입니다. 개인화 추천을 위한 다양한 최신 기술 기반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현재 AWS에서는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퍼스널라이즈드 랭킹, 릴레이티드 아이템스, 유저 세그멘테이션의 4가지 유형, 총 10가지 빌트인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높은 성능의 모델 생성을 위한 파라미터 최적화, 그리고 오토 ML을 통한 알고리즘 자동 선택 기능 역시 제공합니다.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레시피 중 어떤 레시피가 어떤 상황에서 적합한지 잘 모르실 때에도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알고리즘을 오토 ML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레시피별 사용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은 모든 시나리오에 적합하여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시피입니다. HRNN 아키텍처는 아마존 AI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알고리즘인데요. 세션 레벨과 유저 레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특정 상품을 보다가 마음이 바뀌어 다른 상품을 검색했을 때 세션을 반영한 적절한 추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구두를 검색했는데 오늘 아침 급하게 업무용 랩탑,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했을 때 이 경우 제가 과거 구두를 검색하긴 했지만 현재는 노트북을 추천 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게 적합하겠죠. 이런 것들이 세션 기반의 추천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데모에서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를 선택해서 트레이닝해 볼 예정입니다. Popularity Count 레시피는 단순히 모든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항목의 추천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사 제품 카탈로그 페이지를 구성할 때에는 Similar Items 레시피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Personalized 랭킹은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제품의 순위에 따라서 페이지를 구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저 세그멘테이션은 최근 추가된 신규 레시피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용자 세분화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수동으로 만들어진 규칙에 의존하여 계층을 분할해 왔는데요. 유저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시면 상품, 사용자, 그리고 상호작용 데이터에 대해 학습하여 보다 정교하게 사용자를 세분화합니다. 이를 통해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대상 메시징을 통해 유지율을 높이며 투자 수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의 상호작용과 함께 아이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면 가장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식별해서 해당 상품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자 리스트를 추출합니다. 앞선 레시피들과 사용의 차이점은 아이템 리스트 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솔루션의 트레이닝이 끝났다면 이 솔루션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지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측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매트릭을 활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솔루션이 완성되었으면 이를 배포하는 캠페인을 생성하여 추천 서비스에 활용합니다. 캠페인은 결국 API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것이므로 초당 요청할 최소 트랜잭션 단위 TPS도 여기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캠페인은 솔루션의 버전 업데이트에 따라서 자동, 수동 배포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생성하면 해당 캠페인의 추천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접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면 해당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25개의 상품 목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호출해서 사용해야겠죠. 이때 사용하시는 솔루션의 레시피에 따라서 호출하는 API가 다릅니다. 유사 아이템의 추천을 위해서는 Get Recommendation API를, 특정 사용자에 맞춤화된 순위로 추천 항목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Get Personalized Ranking API를, 지능적 사용화 세분화를 위해서는 Create Batch Segment Job API를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을 간단한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위해서 사용자별 구매 시기와 구매 아이템이 기록된 인터랙션 데이터와 상품의 이름이 적힌 항목 데이터를 준비하였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GitHub에서 원본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 입력이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아마존 S3 버킷에 업로드해 놓았고, 학습에 사용할 퍼스널라이즈 레시피는 총 2가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와 신규 기능인 유저 세그멘테이션 2가지입니다. 샘플 데이터셋이 있는 GitHub으로 접속하였습니다. 아이템 CSV 파일과 인터랙션 JSON을 다운로드합니다. JSON 포맷은 AWS 퍼스널라이즈에 사용하는 데 적절한 형식이 아니므로 CSV 포맷으로 변경한 뒤 S3에 업로드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로 다음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셋 그룹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셋 그룹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도메인은 오늘은 커스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산업군에 따라서 이커머스나 비디오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랙션 데이터셋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데모에서는 기본 스키마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기본 스키마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랙션 데이터를 S3로부터 퍼스널라이즈로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가 S3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IAM 롤 역시 준비하셔야겠죠. 네, 그 역할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역할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랙션 데이터만 준비하시더라도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할 준비는 완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능적인 부분, 콜드 스타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템 데이터셋도 추가적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데이터셋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네, 스키마도 쓰시는데 여기서는 기본 스키마에 아이템 타이틀이라는 스키마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자, 동일하게 S3로부터 경로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현재 진행해 주시고요. 역시 필요한 권한을 지정해 주시는 단계 진행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고요. 다음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즉, 레시피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시고 Create Solution을 클릭합니다. 솔루션의 이름은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총 2가지 레시피를 통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먼저 상품을 추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레시피 중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조금 전 소개를 드릴 때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심스 레시피나 순위로 추천하는 퍼스널라이즈 랭킹도 소개를 드렸었죠. 네. 그 다음 하이퍼 파라미터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기본 설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솔루션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Create Solution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의 이름도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신규 기능 New라고 표시되어 있는 유저 세그멘테이션 레시피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AWS 아이템 어피니티 레시피를 선택을 하였고요.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시면 두 가지 솔루션이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 각각 솔루션, 각각 레시피의 성능을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솔루션 버전을 클릭해 보시면 프리사이제이션이나 MRR 그리고 커버리지 값 등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힛, 리콜, 커버리지 값들, 평가 지표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한 솔루션을 생성하였습니다. 솔루션을 생성했다고 끝난 것은 아니죠. 이제 모델 배포를 하는 단계입니다. 캠페인 이름을 지정하고 TPS를 선택합니다. 캠페인은 결국 API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것이다 보니 원하는 용량, 즉 초당 트랜잭션의 단위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최소값을 설정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며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캠페인을 생성을 하면 모델 배포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생성된 캠페인의 아마존 리소스 네임을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CLI에서 캠페인을 호출해서 개발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캠페인 결과값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로 제가 사용자 2번이라는 걸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레코멘데이션을 get recommendation 클릭을 해보았는데요. 2번 사용자한테 추천하는 총 25개의 상품 목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도 이번에는 14번 사용자에 대해서도 한번 결과값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목록 아이템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캠페인, 배포된 캠페인의 ARN을 바탕으로 CLI에서 이 캠페인 결과값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방금 복사해 놓은 이제 캠페인 ARN 값을 get recommendations API를 통해서 호출합니다. 2번 사용자에 대해서 총 10가지 아이템 추천 항목을 받아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를 활용한 캠페인 생성까지 살펴보았고, 다음은 유저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한 배치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인풋 데이터 소스와 아웃풋 데이터 타겟을 지정해 주시는데, 입력 데이터의 형식이 JSON이라는 점, 그리고 인풋 소스와 아웃풋 데스티네이션의 서로 다른 S3 스토리지 경로를 지정하셔야 된다는 점에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역시 권한을 입력하시고요. 네, 권한이 없으시면 새로운 권한 만들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터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 세그멘테이션 잡을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 레시피에 대한 모델 배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특정 상품에 관심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자의 리스트를 출력 S3 버켓, 현재는 어드리 퍼스널라이즈 샘플 버켓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S3 스토리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은 JSON 포맷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 텐데요. 네, 결과값이 이렇게 인풋, 아웃풋으로 확인이 되시죠. 특정한 아이템 아이디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총 유저 리스트 10개를 받아 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총 10개의 리스트가 출력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를 활용해서 아이템 1번에 대해서 지금 제시된 사용자 리스트에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용자들한테만 메일, 홍보 메일을 보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클릭만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AWS SDK를 통해서 익숙하신 언어를 기반으로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예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디벨로퍼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세이지메이커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참고하시라고 의도적으로 조금 천천히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스크롤을 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생성, 그리고 학습할 알고리즘의 레시피를 선택, 그 전에 데이터셋 S3에서 불러오는 작업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코드로 입력을 하고 있죠. 저희가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해왔던 데이터셋 입력하고 레시피 입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페인을 생성하는 작업을 동일하게 제가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캠페인을 생성하시면 모든 과정을 완료한 거고요. 이렇게 배포된 캠페인은 Get Recommendations API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번 사용자가 관심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5개의 상품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들의 타이틀 값을 받아서 저희가 병합해서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 예시와 도입 시 고려사항입니다.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검색할 때 단순히 통계 위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취향, 과거 구매 내역을 반영한 검색 결과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추천도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페이지를 보고 있고 실시간 사용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로 전송하여 이에 기반한 새로운 페이지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검색 중인 상품의 유사 상품을 실시간으로 노출하여 프로덕션에서 개인 기반 추천 결과를 업데이트합니다. 아무리 퍼스널라이즈가 좋다고 해도 우리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입니다. 매우 단순한 로직의 롤 기반 추천을 원하시거나 데이터 사이즈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익명 사용자로 이루어져서 장기적인 데이터 또는 사용자 메타데이터의 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개인화 시나리오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AI ML에 관련돼서 AWS가 추구하는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데이터 과학자와 개발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도 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개인화 추천의 개념,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주요 기능, 작동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짧지만 여러분의 AI, ML 복잡한 여정을 조금이나마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AWS에서는 AI, ML에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와 이북을 제공합니다. 해당 QR코드와 URL을 통해 리소스 허브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션이 종료되면 진행되는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 김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